되게 어떤 분이 군발성 두통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혹시 군대에서 폭행을 당해서 두부에 머리에 폭행을 당해서 통증이 생겨서 혹시 군발성 두통이라고 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세요. 그렇지만 군발성 두통은 두통 중에서 가장 강력하고 격렬하게 아픈 두통입니다. 군발이라는 그 용어 자체는 그렇게 오해하실까 봐서 군집성 두통이라고도 합니다. 한자로 무리군, 모을집. 그래서 하루에도 1회부터 8회까지 증상이 모아져서 나타나는 두통이라고 해서 군발성 두통이라고도 하고요. 또 똑같은 한자 용어로 군집성 두통이라고도 용어를 분류를 해놨습니다. 군발성 두통은 주로 남성에게서 생기는데요. 20세에서 50세 사이 남성, 그 다음에 술을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주로 생기고요. 통증 양상은 자율신경계와 뇌혈관, 그 다음에 3차 신경, 이쪽에 관련이 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증상은 두통이 격렬하게 생기면서 눈물이 나거나 아니면 눈알이 아프거나 아니면 결막이 충혈되거나 콧물이 나거나 땀이 나거나 해서 정말 두통과 눈물, 콧물을 다 쏟는 아주 굉장히 통증이 강한 두통입니다. 그래서 이때 쓰는 약물들이 마약성 진통제를 많이 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성이 생겨서 약을 증량하는, 그래서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러한 두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군발성 두통이 그렇게 격렬하게 아프지만 한의학에서는 대개 이런 경우에 풍열 두통이나 아니면 진두통, 담골 두통 뭐 이런 쪽으로 분류를 해서 거기에 맞게 수승화강이라고 그러는데 대개 이렇게 한의학에서 말하는 물은 위로 올리고 화는 내리고 하는 수승화강 되는 처방과 그 다음에 변증에 따라서, 변증이라는 것은 한의학에서 증상을 분류하는 거기에 따라서 처방하면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편두통에 해당될 수가 있겠는데요. 편두통은 우리가 20, 30대 여성에게 가장 많이 발생하는 두통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20, 30대 여성들이 월경 전후나 임신 초기에 잘 발생하는데 그 영향을 받아서 호르몬의 문제가 아닌가, 즉 호르몬의 불균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편두통은 머리가 아프고 그다음에 구토 증상이 나오고 실제로 속이 메스꺼리거나 아니면 두통 증상이 생겼을 때 하루 종일 일상생활을 못하는 그런 경우까지 올 수가 있죠. 여성들에게 많이 생기는 질환이지만 가끔 남성들에게도 보이는 증상입니다. 우리가 보통 편두통이라고 하면 이게 한쪽 편, 아니면 한자가 두 개거든요. 편자가 한쪽 편, 두루 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편두통은 대개 한쪽을 이야기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 한쪽만 아픈 게 아니고요. 실은 양쪽 다 아픈 경우도 흔히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아니면 한쪽 편두통이 생기는데, 두통이 생겼을 때 가장 힘든 거는 어쨌든 일상생활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편두통은 가족력이 있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래서 가족 중에 직계가족이나 형제분들 중에서 편두통이 있는 20, 30대 여성분들은 혹시 두통으로 인해서 소화기 장애나 구토, 메스꺼움 이런 게 생기면 편두통이 아닌지 한 번씩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편두통은 여성분들한테 많이 생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한의학에서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기와 혈의 순환이거든요. 그 순환이 적정하게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순환이 돼야 전체적으로 건강한 건데, 기혈 순환이 정체되어 있거나 혈허하거나, 예를 들어서 생리가 있을 때 혈이 빠져나가니까 그때 혈이 허약해진, 혈이 부족해서 오는 그런 케이스로 많이 보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보혈하는 거나 아니면 두통을 치료하는 그런 약물을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편두통은 특징 중에 하나가 전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전조 증상이 정말로 눈에서 불이 번쩍하거나 아니면 시야가 좀 좁아지는 거거나 아니면 우울해지거나 불쾌해지거나
이러한 전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전조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혈허하다, 기혈 순환이 안 된다, 기혈 부족하다 그러면 주로 마른 사람들이 많이 생길 가능성이 높겠죠. 소민 계통의 그런 여성들인데요. 또 하나 편두통의 특징 중에 하나가 아주 예리한 소리나 아주 밝은 빛이나 이런 것에 노출이 되면 두통이 더욱 심해지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뚱뚱한 분들은 또 따로 잘 생기는 그런 두통이 있습니다. 담골 두통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담골은 기혈순환이 안 되고 똑같이 소화가 잘 안 되었을 때 담이라는 거는 한의학에서 말하는 병리적 산물이거든요. 담이 생기면 그게 병의 원인으로 만들어지는 건데 소화 기능이 떨어지거나 몸이 차거나 아니면 몸이 습하거나 이랬을 때는 담이 생성이 돼서 담적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더라고요. 담적이 있으면 거기에서 오는 두통을 담골 두통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긴장성 두통은 1차성 두통 중에서 아주 가장 흔한 남성들에게 특히 사무직, 수험생 같은 한 자세로 오랫동안 앉아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로 발생하는 두통인데요. 긴장성이라는 말 자체, 긴장하다, 텐션 이렇게 하는데 주로 상부 승모근이나 이 두피의 근육이나 이런 것들이 한 자세로 오래 있거나 아니면 자세가 이상해서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숙인다든지 흔하게 나오는 거북목 이런 척추의 자세 이상 이런 걸로 인해서 오는 두통이라고 보시면 아주 정확할 것 같습니다. 긴장성 두통의 원인이라고 하면 스트레스가 제일 흔하게 나타나는 경우인데요.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근육의 긴장, 자세 이상 이런 걸로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 뒷목에 있는 상부 승모근 쪽의 근육이나 아니면 자세 이상으로 이쪽 근육이 수축이 되면 이 안에를 지나고 있는 말초신경이 자극을 받아서 이 자극이 중추신경으로 올라가서 두통을 일으킨다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고요. 두통은 그래서 주로 나타나는 시간이 주로 오전보다는 오후에 주로 많이 나타나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통 자체는 전체적으로 머리가 무겁거나 막지 않다고 많이 표현을 하고요. 머리가 아프면 띠를 쫙 두르고 있잖아요. 거의 띠를 두르는 듯한 그리고 쪼이는 그런 양상을 보이는 두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트레칭이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고요. 약물 중에서는 억간산이라는 약이 있는데요. 그 억자가 억제한다는 말이고 간은 오장육부 중에 하나인 간. 그럼 왜 억간산이냐? 억간산이 간이 한의학에서는 근육을 주관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간주근 그래서 근육이 뭉쳐지거나 스트레칭 되는 걸 좀 이렇게 좀 억제하는 풀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약물을 쓰기도 하고 물론 변증에 따라서 여러 가지 처방이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두통입니다. 특히나 운전하실 때 특히 초보일 경우에는 운전대를 잡고 머리를 앞으로 내밀고 이렇게 운전하는 경우 많잖아요. 근데 운전을 해야 되고 그래서 아마 운전하고 나오면 하거나 아니면 물론 외상성 두통이긴 하지만 교통사고 났을 때 빵 부딪히면 뒷목을 조금 일어나는 그런 케이스인데 자세 이상으로 오는 두통이 긴장성 두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제일 흔한 두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통으로 인해서 공황 상태, 내가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아니면 이러다가 내가 쓰러질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상황이 되는 경우가 있겠죠. 대부분 이런 걸 분류를 할 때 불안성 두통이라고 분류를 하긴 하는데요. 이게 공황장애 아니면은 그런 장애 동반 증상으로 나타나는 건지 거기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불안성 두통이 주로 나타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일단 불안 성향이 강하고 강박 성향이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 근심, 걱정이 많은 분들 이런 분들이 주로 많이 생기는 것 같고요. 이런 그 불안성 두통은 대부분 약물 선택을 할 때 진통제보다는 항불안제나 아니면 안정제 이런 걸 많이 선택하는 게 오히려 좋겠습니다. 한의학에서는 불안성 두통을 불안장애와 두통하고 아니면 불안장애 우선인지 두통 우선인지
뭐 이건 뭐 쉽게 어떤 게 먼저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동반 증상이 생겼는지를 따져서 불안장애와 두통을 같이 처방하는 그런 약물 치료와 침구 치료, 그다음에 한방 물리 치료, 약침 치료 이렇게 치료를 하면 훨씬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목이 뻣뻣해지는 이유는 정말 또 몇 가지가 있는데요. 특히 상부 승모근 쪽에 긴장이나 수축으로 인해서 두통이 생기면서 뒷목이 뻣뻣해지는 경우도 있고요. 2차성 두통에 해당되는 경우도 뒷목이 뻣뻣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뇌경색이나 뇌출혈이나 아니면 뇌 기질적인 문제로 문제가 생기면 뒷목이 뻣뻣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두통이 생기면서 뒷목이 뻣뻣해졌다고 해서 무조건 긴장성 두통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증상을 좀 세분화시켜서 보거나 병원을 찾는 게 좋겠죠. 우리 어렸을 때 그런 거 많이 듣겠잖아요. 운동장에서 막 조회하는데 햇빛이 많이 쪘어요. 심하면 쓰러지거나 일사병이 생기거나 아니면 두통이 생겨서 다음 수업 시간에 수업 못하고 보건실에 가서 지내는 경우 아마 경험한 분들 있을 거예요. 햇빛을 보면 일단 시야에서 이 눈에서 들어오는 이 문제 때문에 눈을 잘 못 뜨고 아니면 그 시야의 문제로 시신경에 자극을 받아서 두통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한의학에서는 특히 동의보감에서 두통을 11가지로 분류를 해 놓았을 때 거기에 해당되는 게 열골 두통이라고 해요. 열골 두통은 말 그대로 열, 골이 생기는 두통인데요. 열이 너무 심하게 생겼을 때 예를 들어서 더운 날씨에 밭일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두통이 생기거나 너무 뜨거운 음식을 먹었어요. 그럴 때도 두통이 생기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열골 두통 같은 경우에는 두통만 생기는 게 아니라 몸에 열감이 나타난다든지 아니면 가슴이 답답하다든지 입에서 단내가 난다든지 뭐 이런 거하고 같이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열골 두통을 말 그대로 열을 내려주는 그런 약물을 사용하고요. 열골 두통이 생겼다. 응급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빨리 글로 옮겨야겠죠. 그래서 눕혀놓고 옷을 풀어 헤치고 부채질을 해주거나 아마 그렇게 하면 벌떡 일어날걸요? 예전에 학교에서 조회할 때 햇빛에 아래서 조회를 할 때 쓰러지거나 하는 경우는 그렇죠. 교장 선생님의 훈시 말씀이 너무 지루해서 그런 게 아니고 아마 일사병 증상으로 열골 두통이 나타나서 쓰러질 수도 있다는 거 명심하세요. 온 국민들이 좋아하시는 짜장면, 발렌타인데이 때 많이 받는 초콜릿, 이 음식들이 통을 더 유발시킨다는 논문도 있고 그런 것들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그 원인은 티라민이라는 성분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티라민은 음식을 발효시키거나 숙성시킬 때 나오는 부산물 중에 하나인데요. 티라민이 혈관을 수축시켜서 편두통 증상처럼 그런 두통 양상을 만들어내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누구나 다 뭐 짜장면이나 초콜릿을 먹으면 두통이 생긴다.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것을 먹었을 때 두통을 한두 번씩 경험한 분들은 조심해야겠죠. 음식 중에서 두통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는 그런 와인, 치즈, 소세지 등 그런 음식을 먹어서 두통이 유발됐던 분들은 그런 음식을 일부러 찾아서 먹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인공 감미료인 MSG 이것도 두통을 유발시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상생활 습관에서 두통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시는 거, 그다음에 휴식을 잘 취하시는 거, 충분한 수면을 가지는 거 이런 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근육의 긴장을 방지하기 위해서 요가를 비롯해서 스트레칭을 하는 방법, 스트레스를 어떻게 하면 줄일까 아니면 스트레스에 대한 해소 방법을 한두 가지씩 가지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심리학에서는 쾌렌시아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어느 장소를 갔거나 아니면 어느 음식을 먹었을 때 아주 기분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쾌렌시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긴장하거나 불안하거나 우울할 때 그 쾌렌시아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전에 갔던 어느
좋은 바닷가의 찻집, 숲속의 공기, 내가 먹었던 아주 기억나는 기분 좋았던 음식 이런 걸 다시 찾아서 경험하는 그러한 쾌렌시아를 한두 개, 세 개 이 정도 가지고 있는 게 스트레스를 예방하는데 아니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훨씬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식을 평상시보다 훨씬 더 많이 먹는 것, 특히나 뷔페에 가서 아니면 초대를 받아서 아주 맛있는 음식이 있었는데 거기다 육류나 소화가 좀 오래 걸리는 음식을 과식했을 때 두통 생기는 경우 흔하죠. 가장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체했다고 하잖아요. 소화불량이. 체했을 때 두통하고 같이 오는 빈도가 거의 같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 오는 두통을 담골 두통이라고 하는데요. 담골 두통은 소화불량으로 인해서 아니면 식체로 인해서 병리적 산물인 담이 쌓여서 담적이라고 하는데요. 담이 쌓여서 이게 두통을 일으킨다 이렇게 보는데 소화불량이 같이 오는 경우 많고요. 두통과 더불어서 소화불량, 그다음에 가슴이 답답하다든지 어지럽다든지 메스껍다든지 주로 증상이 발생을 하고요. 두통약보다는 소화에 대한 치료를 받는 게 훨씬 더 두통을 빠르게 호전시킬 수 있는 방법일 겁니다. 혹시 노총각이 아주 친한 친구의 결혼식 표류연에 가서 화도 나잖아요. 그다음에 부럽기도 하고 기분이 꿀꿀한 마음으로 음식을 과식을 했어요. 집에 와서 두통과 메스꺼움과 이런 게 생기는데 그거는 그때 머리 아픈 거는 이렇게 저 친구 부럽다 아니면 내가 왜 이러지 해서 오는 두통보다는 소화장애로 오는 두통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한의학에서는 되게 담골 두통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럴 땐 식혜를 한 잔 마시고 푹 주무시는 게 두통을 치료하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식체다, 체했다 그러면 그 식체가 음식할 때 식자하고 체는 뭐 교통정체 할 때 체거든요. 음식이 막혔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음식이 막히면 위장관에서 음식이 막히면 기혈도 같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한쪽을 개방을 시켜주는 거죠. 터주는 거죠. 이랬을 때 식체 증상이 해소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서도 문제가 해소가 되지 않으면 가까운 한의원에 가시면 돼요. 더 고급스러운 치료를 받을 수가 있어요. 손발 따는 거는 예전부터 민간에서 내려오는 요법 중에 하나인데요. 한의원에서 한의사가 하는 경우에는 손발 따주는 것보다는 뭐 중안에 침을 맞는다든지 아니면 합곡에 침을 맞는다든지 아니면 태충에 침을 맞는다든지 하는 더 고급스러운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체했다고 해서 뭐 집에서 이렇게 바늘을 찾거나 아니면 뭐 옷핀을 찾거나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바로 한의원으로 가셔서 전문적인 치료를 받으시는 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교통사고로 두통이 생겨서 MRI나 CT 등 다 검사를 했는데 이상이 없는 경우,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경우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외상성 두통이라고 표현을 하고 한의학에서는 이걸 어혈 두통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외상성 두통 같은 경우는 교통사고를 당해서 뒷목을 잡고 아파서 나왔을 때,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서 검사를 하시거나 상당 기간이 지나서 검사를 했는데도 이상이 없는데 두통은 계속 발생을 해요. 이랬을 때 외상성 두통이라고 표현을 하고 대부분은 이런 경우에는 두통이 본래 좀 있었던 분들도 주로 생기고요. 초조감이나 걱정이 많은 사람도 이게 잘 생긴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외부에서 압력이 두부나 경부 쪽에 충격을 주게 되면 그쪽에 있는 근육이 미세하게 손상을 입어서 오는 두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MRI나 CT상으로 뭐 뇌 문제나 아니면 경추 문제가 없다면 한방 치료를 받고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그런 질환입니다. 특히나 요즘엔 한의원에서도 교통사고에 대한 치료가 다 보험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치료 가능하고요. 어혈두통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냐면 어혈이 뭉쳐서, 어혈이 왜 뭉치냐? 외부에서 자극을 받았기 때문에,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어혈이 뭉쳐서 그 어혈이 기혈순환에 문제를 일으켜서 통증이 생긴다.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대개 어혈을 풀어주는 그런 약물과 어혈을 푸는 부항요법이나 침치료, 약침치료 이런 걸로 치료를 하면요 충분히
교통사고로 인해서 오는 외상성 두통은 충분히 치료가 될 수 있는 증상입니다. 학교 갈 시간만 되면 두통으로 머리가 아프다고 호소를 하면서 학교를 못 가겠다. 이렇게 하는 그런 아이들 둔 엄마들 많으실 거예요. 난감하죠. 이랬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 대부분 보면 신체화형 두통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실제로 꾀병하고 신체화형 두통하고 다른 점이 있는데요. 꾀병은 안 아프면서 아픈 척 하는 게 꾀병이잖아요. 신체화 두통은 정말로 아파요. 근데 치료를 어떻게 하면 되냐? 꾀병과 신체화 두통은 그 아이가 원하는 걸 해주면 두통은 사르르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학교를 안 가는 거잖아요. 학교는 가야 되는데 학교를 안 가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두통에 대한 거는 엄마가 그 아이에 대해서 이해해주고 그 아이의 감정을 공감해주는 방법으로 처음 시작을 하는 게 좋고요. 혹시나 학교 생활의 적응 문제나 아니면 또래 관계에서 아니면 혹시 분리불안이 있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통이 발생해서 나는 학교를 못 가겠다. 이렇게 호소하는 아이들 중에 정말로 어떤 아이는 어머님이 손을 잡고 와서 교문을 지나서 그 아이 교실 앞에서 안녕하고 헤어져야 아이가 학교 생활을 하는 그런 케이스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 등교하기 싫은데 일단 등교를 하고 나면 재밌게 지내고 오는 그런 아이나 학교 생활 자체에 큰 문제가 없는 아이는 특별한 치료 없이 엄마가 아이의 감정을 공감해 주는 것만으로도 두통이 해소되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제가 아는 할머님이 두통약을 평생 달고 사신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복용하는 약물은 아마 이름도 생소할 겁니다. 뇌신, 또 하나는 명랑, 이름 좋죠. 뇌신이나 명랑 이런 약물을 거의 평생 복용하고 계시는 할머님 분들이 지금도 아마 있으실 거예요. 약물에 대한 내성이 얼마나 심하냐면 그분들 같은 경우에 그 약물이 떨어지기 전에 그 약물이 보충이 되지 않으면, 누가 사오지 않으면 굉장히 불안해하고 두통이 더욱 심해지는 것 같고 심지어는 우울해지거나 아니면 식사를 잘 못하시는 그런 거를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요즘 시대에 두통이 생겼다 하면 두통약을 복용하거나 아니면 두통이 생길 것 같아 하고 미리 복용하는 그런 경우에 약물에 대한 내성이 생길 가능성이 훨씬 높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통약에 대한 약물 복용 방법은 적정 양과 그다음에 약물을 복용하는 적정 기간을 꼭 준수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약물에 대한 의존도가 훨씬 높아지는 경향이 많습니다. 진통제가 대부분 보면은 신경계에 작용하는 약물이 주로 많고요. 긴장성 두통 같은 경우는 근육이완제나 이런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대부분의 우리가 쓰는 진통제는 신경계에 작용하는 약물이 대다수거든요. 그 약물 자체가 두통을 완화시키는 그런 데 사용하지만 가벼운 두통이나 약한 그런 두통 같은 경우에는 재밌는 생활, 긍정적인 생활, 즐겁게 사는 마인드로 일단 이겨보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여름에 한참 더울 때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마시고 거기에다 얼음을 확 깨물었더니 치아에서부터 얼굴, 두부까지 두통이 생기는, 통증이 생기는 그런 경우 많이 경험하셨을 것 같은데요. 대부분 냉자극성 두통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한의학에서는 풍한 두통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개 냉자극성 두통 같은 경우에는 찬 곳에 있거나 아니면 찬물에 머리를 감고 나서 와 이게 머리가 막 쭈삣쭈삣하면서 아픈 경우, 그런 경우에 생기는 경우가 많고요. 고력 두통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이야기했던 아메리카노나 아이스 아메리카노, 얼음, 아이스크림 이런 걸 갑자기 더운 데 있다가 그걸 먹고 나서 치통, 두통까지 생기는 그런 케이스인데요. 특별한 치료 방법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 상황에 피하거나 아니면 따뜻하게 해주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냉자극성 두통, 한냉 자극만 받으면
두통이 생기는 경우는 깊은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통이라는 것 자체가 엄청 스펙트럼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아주 가벼운 감기부터 아니면 심리적인 문제, 스트레스부터 쭉 지나서 뇌출혈, 그 무서운 뇌종양, 여기까지 두통이 다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특이한 두통이 하나 있는데 성교 두통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성교 두통은 대부분 성행위나 자유행위를 할 때 쾌감이 극도에 달했을 때 두통이 생기는 거예요. 희한하죠. 주로 남성들이 많이 생기고요. 남성들이 여성에 비해서 한 4배 정도 많고요. 남성들 중에서도 몸집이 있거나 술을 좋아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주로 잘 생기는 겁니다. 생기는 기전은 쾌감을, 성적 쾌감을 느꼈을 때 뇌신경을 자극해서 두통이 생기는 걸로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두통으로 인해서 다른 문제로 발전하지 않으면 크게 문제는 없는 건데요. 이게 성행위 시마다 발생한다면 뇌혈관 검사나 아니면 다른 문제에 대한 검사를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성교두통이 악화되는 요인은 성적 흥분이 아주 극도로 흥분되거나 아니면 술을 마셨거나 아니면 체력이 너무 저하됐을 때 이럴 때 주로 많이 생기기 때문에 예전에 우리 한의학 서적에 보면 천둥이 치거나 과음을 했거나 어떤 일에 집중을 해서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힘이 빠진 상태 이럴 때는 방사를 하지 말으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말하는 방사가 부부관계, 성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날은 합방을 안 하시는 게 오히려 건강에 이로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두통이 있거나 몸이 찌뿌둥하거나 아니면 심리적으로 불안하거나 안정되지 않았을 때 아로마 요법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라벤더나 로즈마리나 페퍼민트나 이런 아로마, 향기 요법으로 두통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들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그 아로마 요법은 심신을 안정시키는 그 효능을 다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누구나 다 좋은 향기를 맡으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기분이 좋아지면 긴장성 두통이나 편두통이나 두통이 완화될 수 있는 소지가 많고요. 저희 휴한의원에서도 두통을 치료할 때 향기요법을 씁니다. 그때 쓰는 향기는 아로마는 아닌데요. 황련해독탕이나 이런 한약 처방으로 향기, 액을 만들어서 향기로 이게 아이들한테 두통 있는 분들한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